맥북 에어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폰과 애플워치까지 여러분 애플병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구독자 10,000명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제가 저번주 주말에 마라톤을 뛰고 왔다가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에 애플 제품을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물론 제품을 소개하는 테크 유튜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진 않았는데 유독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괜찮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구매를 할 때는 현대카드로 아주 당당하게 샀는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어서 몇 개는 당근을 해야겠더라고요. 물건을 좀 팔아야 다른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테크 유튜버 빡세네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물을 좀 빨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맥북병에 걸린 제가 이번 연도에 샀던 애플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사용을 하셨다면은 익숙한 내용들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맥북이랑 아이패드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삼성 생태계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또 이 영상들의 일부 내용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 영상들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맥북 에어 M3 15인치 모델이에요. 바로 이건데 이 제품은 5월 18일에 샀고 금액은 228만 4,970원, 또 별도로 애플케어 약 21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놈은 할부금을 다 냈습니다. 정확한 스펙은 일단 15인치 모델이고 램 16기가, SSD 512기가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금액은 애플 공홈 기준 정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구매한 맥북 에어는 243만원짜리인데 13인치의 깡통 모델은 159만원이고 15인치의 깡통 모델은 189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옵션을 덕지덕지 바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혹시 궁금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저는 주말마다 멀리 가야 돼가지고 휴대용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게이밍 노트북이 있긴 한데 그게 정말 벽돌같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앉아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2kg, 3kg의 무게이기 때문에 어깨 한번 매면은 진짜 어깨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제가 찍은 영상들을 편집을 할 수 있어서 다 좋았는데 휴대성이 너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우면서 성능도 괜찮은 윈도우 편집용 노트북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맥북 에어가 가성비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얘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는 편집용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램 8기가로는 약간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6기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램을 하나 올린다고 진짜 더럽게 비싸지더라고요. 애플 옵션질 아주 사악하더라고요. 맥북 에어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M3의 성능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이었어요. 전 거의 대부분을 편집 그 자체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크게 버벅거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 현재 캐논 카메라 4K 크롭해서 촬영하고 있고 영상 용량은 총 60기가에서 80기가 정도 되는데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데스크탑보다 부드럽게 할 때도 있어서 이제는 메인 편집컴을 마이맥이나 맥 스튜디오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애플 제품이 다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는 역시 말할 것도 없었어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뽕을 맞은 게 이 맥북 에어부터인데 배경 화면만 봐도 색감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히 OTT나 유튜브를 볼 때도 더할 나위 없었죠. 나아가서 15인치 화면도 널찍널찍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 따로 모니터 연결 없이 맥북 에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휴대성은 13인치에 부족하더라도 15인치 모델로 구입을 했는데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게가 엄청 차이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성능에 이 무게면 정말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이 노트북을 220만원 주고 샀는데 주사율은 60Hz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120Hz로 급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60Hz를 쓰셨던 분들은 큰 단점이 아닌데 제가 데스크탑에서 뭐 144, 165Hz 이런 모니터로 작업을 하다가 집에 와서 맥북 에어를 열면은 정말 그렇게 역체감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맥북 프로랑 급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60Hz를 넣었다? 금액을 생각하면은 그걸로 급을 나누면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요즘 100만원 미만의 노트북들도 144Hz가 지원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빠따 맞아야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유니버셜 컨트롤을 통해 다른 애플 기기와 화면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 편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니까 더블 모니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60Hz 솔직히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M2 모델이에요. 지금 제 오른손에 있는 건데 이 제품은 6월 19일에 샀고 아마 사전 예약으로 구입해서 85만 4천원 그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색상이 총 4종류가 있는데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 맥북 에어랑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상남자답게 퍼플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8기가의 와이파이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참고로 아이패드 구매 팁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얘를 참고해주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데 너무 잘 썼는데 근데 나는 잘 사용 안 하는데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든 태블릿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아이패드 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탭 이런 태블릿들도 전체 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어딘가
어딘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패드 사용이 더더욱 없고 가끔 자바라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마저도 나중에는 그냥 아이폰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사용하지 않지만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전공책 없이 가볍게 태블릿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저처럼 뭐 아이패드병, 맥북병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패드 에어도 정말 좋았어요. M1에서 M2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중 작업도 정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간단한 편집도 원활하게 가능했습니다. 전 13인치가 아닌 11인치 모델을 골랐는데 11인치 자체의 화면이 작은 화면도 아니어서 만족스러운 영상 시청이 가능했고요. 근데 또 이 아이패드 에어도 아쉬운 게 주사율이 60Hz입니다. 요즘 30만원, 40만원대 태블릿들도 심지어 중국산 태블릿들도 120Hz를 지원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 이 패드로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영상만 시청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사율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지만 스마트폰을 한참 하다가 자기 전에 태블릿을 만지면은 역체감이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주말마다 기차를 탔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맥북을 쓰긴 좀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구매해서 기차에서 영상을 봐야지 하고 샀는데 딱 2번 봤습니다. 당근 가야겠죠? 세 번째는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전 아무래도 테크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다 갤럭시였고 아이폰 13 프로 때 딱 한 번 사봤거든요. 그때 사서 처음 느껴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갤럭시 유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2달 쓰고 그냥 다시 갤럭시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맥북 에어랑 아이패드 에어를 쓰면서 애플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지고 아이폰 16이 정말 궁금해진 겁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M1이랑 성능이 비슷하다는데? 라는 얘기가 돌자마자 그건 못 참지 하고 바로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아이폰 16 후기 영상에 올릴 건데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거 2개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삼성페이였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를 지원을 하니까 뭐 어디를 가더라도 카드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당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런 카드 케이스가 반드시 필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카드 한정이긴 해도 애플페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페이들의 활성화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 카드 케이스를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제가 전에 아이폰을 썼을 때보다는 너무 편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 녹음인데 SKT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앱으로 통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삼성페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해소가 돼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성능이 우수해져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니 성능이 성능인데 이런 편의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니 이번에 넘어가도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폰 16은 일반 모델 왜 색상을 그렇게 뽑았는지 참 더군다나 주사율에다가 AOD 미지원은 좀. 네 번째는 애플워치 10 46mm 알루미늄 모델이에요. 지금 이 손에 차 있는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애플병 말기 환자입니다. 아니 아이폰을 샀는데 당연히 애플워치를 구매해야겠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애플워치도 리뷰를 하긴 했지만 원래는 알루미늄보다 티타늄 모델을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금액 차이 때문에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알루미늄으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애플 제품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10%가 아쉽고 90%는 만족스럽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왜 100%가 아니냐면서 승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억반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신껏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애플워치 10은 전작에 비해 휴대성이 좋아졌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께뿐만 아니라 무게도 감소했기 때문에 손목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항상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디자인만 본다면은 큰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지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시계 특성상 디자인적으로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이 없긴 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다른 모델을 출시하는 게 아닌 이상 변화를 주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아이폰에 비해서 애플워치가 새롭게 출시했을 때 엄청난 인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플워치 10이 아니더라도 뭐 애플워치 7, 8, 9 이런 제품을 구입하셔도 충분히 큰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랩 리뷰도 올렸었는데 역시 스트랩질하기에는 실버 색상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46mm의 디스플레이로 큼직큼직한 화면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항상 갤럭시 제품만 써왔는데 테크 유튜버를 하면서 애플이나 샤오미 제품 등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샤오미 제품에 반해서 한 번씩 구매하기도 하고 옛날엔 별로였는데 애플 제품을 다시 써보니까 더 우수해져서 놀라기도 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있었지만 제가 구매를 했던 모든 제품이 성공적인 구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적응을 해야 하지만 높은 성능과 더불어 이 감성적인 디자인은 항상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물론 전 지금 갤럭시 S25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아서 그 제품이 나오면은 다시 갈아탈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아이폰을 쓸 것 같습니다. 아직 애플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